이거 조상우 아니에요? 아니, 이 여자는 누구야? 웨딩드레스 이게 뭐야? 엄마 아버지가 정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요? 말이 안 돼요. 정윤희 씨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비밀. 그의 본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30년. 그럴 리가. 아저씨는 윤희 이모와 15년 동안 같이 사셨는데요. 당신 그 여자랑 살면서 행복했소? 난 혼자 아이 키우며 기다렸다고요. 미안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상북도 영덕의 작은 마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울리는 달 구는 소리와 함께 김말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올해로 62살. 혼자 사는 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오늘도 또 이렇게 혼자구나. 말수는 작은 한옥집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남편 조상우와 어린 아들 진우가 뛰어놀던 그 마당이 지금은 너무도 고요해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죠.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습관처럼 두 그릇을 꺼내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한 그릇을 다시 넣어둡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돼요. 1993년 어느 봄날, 조상우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다며 떠났습니다. 처음엔 편지도 왔어요. 돈도 보내왔고요. 하지만 석 달 후부터 연락이 끊겼죠. 사람이 그냥 사라지기도 하나. 차라리 죽었다는 말이라도 해주면 그놈이 밉고도 그립다. 말수는 매일 아침 벽장을 엽니다. 조상우의 낡은 작업복과 때 묻은 모자가 그대로 걸려 있어요. 냄새라도 맡으려고 코를 갖다 대보지만 이제는 먼지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해요.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점심 무렵 옆집 박순덕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려요. 말수나, 잠깐 나와봐. 고물상에 물건 정리 좀 도와달라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순덕은 한 달 전에 이사 온 새 이웃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죠. 고물상이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 집에서 나온 물건들 정리하는 일이래. 품삯도 준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일거리지.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쓸쓸한 생각만 들거든요. 그럼 가봅시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 있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등을 감싸 안았어요. 마을 입구 고물상은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가구, 그릇,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고물상 주인 김덕수는 50대 중반의 땀 많은 남자였습니다. 아, 오셨구만. 저기 구석에 있는 상자들 좀 정리해주세요. 팔만한 건 따로 골라내고 버릴 건 따로 모아두시고. 박순덕과 김말수는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그릇, 낡은 책, 시계, 액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누가 사겠어요? 순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니까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낡은 액자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말순은 구석진 곳에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앨범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 이건 옛날 앨범이네. 말수는 무심코 앨범을 펼쳐봤어요.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이게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과 양복 입은 남성의 결혼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거 조상우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남편 조상우였어요.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신부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는 누구야? 웨딩드레스. 이게 뭐야? 말순은 앨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박순덕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말순아? 무슨 일이야? 이 사진 좀 봐요. 이 남자가 우리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죠? 김덕수 고물상 주인이 다가와서 앨범을 들여다봤어요. 아, 그 앨범이요? 지난달에 돌아가신 정씨 할머니 집에서 나온 거예요. 자식들이 다 버리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사진이라니. 그날 밤
말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앨범을 품에 안고 뒤척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우한테 물어봐야겠다. 말수는 서울에 있는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새벽부터. 진우야, 엄마가 서울 올라갈게.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이틀 후, 말수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35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걱정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엄마, 정말 무슨 일인데요? 진우의 원룸에서 말수는 앨범을 꺼내 보여줬어요. 진우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라고요?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요? 나도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얼굴을 봐라. 분명히 내 아버지야. 진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진도 오래됐고. 그럼 확인해보자. 이 결혼식장이 어딘지 알아볼 수 있겠니? 진우는 한숨을 쉬며 사진 뒷면을 살펴봤어요. 희미하게 행복 웨딩홀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행복 웨딩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진우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강북 어딘가에 있던 오래된 결혼식장이었지만 이미 1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나와요. 강북구 미아동에 있던 결혼식장이에요. 지금은 없어졌대요. 모자는 다음 날 그 자리를 찾아갔어요. 옛 결혼식장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예전 결혼식장에서 일했던 분의 딸이 근처에서 꽃집을 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꽃집 주인 이영숙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 웨딩홀에서 일하셨다고요? 저희 어머니 김순자예요. 혹시 이 사진 속 신부가 누군지 아세요? 영숙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분이요? 정윤희 씨예요. 어머니가 자주 얘기하셨거든요. 참 예쁜 신부였다고. 정윤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윤희 씨가 언제쯤 결혼하신 건가요? 꽃집 주인 이영숙이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1994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때 정말 예쁜 신부였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진우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친척분인 것 같아서요. 연락처 같은 거 혹시 아시나요? 정윤희 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참 안타까웠죠. 말순과 진우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죽은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윤희 씨 가족분들 연락처는? 정 씨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정윤희 씨를 돌봐드렸던 요양보호사예요. 지금도 근처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이틀 후, 말순과 진우는 요양보호사 정혜자를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정혜자는 정윤희의 말년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정윤희 씨요? 참 불쌍한 분이셨어요.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셨으니까요. 혹시 결혼 생활은 어떠셨나요? 정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이요? 정윤희 씨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평생 혼자 사셨죠. 그럼 웨딩 사진은 왜? 아, 그거요? 정윤희 씨가 일기장에 써놓으신 걸 봤거든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비밀. 그의 본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써있더라고요.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본처라는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남자분 이름이 조기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윤희 씨가 그 이름을 자주 중얼거리셨거든요.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조기훈, 조상우와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성씨는 같았습니다. 가명을 쓴 거군요.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정혜자가 말을 이었어요. 정윤희 씨 말로는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동거만 했대요. 하지만 정윤희 씨에게는 진짜 남편 같은 존재였나 봐요. 말수는 더 이상 듣기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아들을 키운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 씨,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생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엄마처럼요.
정혜자의 말에 말순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말순이 쓰러진 후 병원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진우는 어머니가 잠든 사이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을까? 진우는 어머니 몰래 구청에 가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조회해봤어요. 공무원인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호, 생존, 충청남도 태안군. 컴퓨터 화면을 보는 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보호자 명단이었습니다. 정미영, 정윤이의 조카 딸? 진우는 급히 그 주소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조상우 씨를 돌보고 계신 정미영 씨인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는 조상우의 아들입니다. 전화 너머로 정미영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희는 아버지가 실종된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요. 30년? 그럴 리가. 아저씨는 윤희 이모와 15년 동안 같이 사셨는데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난 후 정윤이와 15년을 함께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태안의 요양원에 계세요. 5년 전부터요. 윤희 이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돌보고 있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홀로 지켜낸 삶.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다른 이름으로 살았다고? 진우는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미영 씨,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가보고 싶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아저씨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말도 잘 못하시고.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말수는 조용히 들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조상우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니? 네. 엄마, 요양원에 계세요. 나는 뭐였던 거냐? 30년을 바보처럼 기다린 내 인생은. 말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쏟고 산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과 진우는 충남 태안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미영이 미리 연락을 해뒀기 때문에 면회는 어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간병인의 안내를 받아 정원으로 나간 말수는 멀리서 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조상우였습니다. 상우야. 말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조상우는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앞에 서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나 알아보나? 조상우는 말순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앨범을 꺼내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 사진 기억나세요? 조상우는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뭔가 기억이 나는 듯 했습니다. 윤희야. 윤희. 조상우가 중얼거렸어요. 말순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살면서 행복했소? 난 혼자 아이 키우며 기다렸다고요.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진우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조상우는 말순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희미하게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해. 그 한마디에 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다 끝인가요? 하지만 조상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허공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가요. 아버지는 이미 예전 분이 아니에요. 말수는 조상우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남남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말수는 돌아서서 요양원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말순과 진우는 서울의 작은 모텔방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냥 잊고 사는 게 더 나았을까요? 말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기다림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끝났어. 30년 동안 미련 붙잡고 산 거. 그 앨범 아니었으면 나 계속 속고만 살았을 거야. 엄마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 그런 거 생각할 힘도 없다. 그냥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진우야,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 때 엄마는 홀로 논밭을 일구고 품팔이를 하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도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웠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거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응, 끝이야.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찾아볼게.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구나. 이제라도 깨어났으니 다행이지. 엄마,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글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일 말이야. 진우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고마워, 진우야.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모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벽이 밝아오는 걸 지켜봤어요. 오랜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고향 마을로 돌아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기억의 앨범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순덕아, 이것들 좀 봐. 정말 많지? 고물상에서 모은 오래된 앨범과 사진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어요. 박순덕도 말순의 일을 도와주며 함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괜찮을까?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 이름 모르는 사람들의 삶도 소중하잖아. 말수는 하나하나 사진을 들여다보며 설명글을 썼어요.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웃음,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표정, 젊은 연인들의 달콤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에 모여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순 씨, 이거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마을 이장이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들,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 모두.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진우도 전시회를 보러 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 사는 게 다 비슷해.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리워하고. 내 이야기만 특별한 게 아니더라. 전시회 한쪽 구석에는 조상우와 정윤이의 웨딩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말순에게 아픔이 아니라 하나의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관람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말순은 혼자 전시실을 정리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사진들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말순은 조상우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상우야.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문득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뭘 하세요? 정리하고 있어. 내일도 사람들이 올 텐데. 진우는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오랜만에 행복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햇살이 말순의 얼굴을 비추며 주름 사이사이에도 따스함을 전해줬어요. 그 뒤로 진우의 모습이 흐릿하게 겹쳐지며 모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